1800년대 후반 조용한 은자의 나라로 불리던 조선이 강제로 개항하자 이 땅에도 외국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조선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인물이 1884년 주한 영국 공사관 영사로 근무했던 윌리엄 칼스입니다. 그는 1년간 조선 전역을 직접 누비면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사실 칼스는 영사로 부임하기 이미 1년 전에 조선 각지의 자원 탐사를 위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기록한 책이 1888년에 출간된 조선 풍물지라는 책입니다. 그는 외교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업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지를 오가며 무려 1200km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조선을 이토록 꼼꼼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살펴본 최초의 외국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조선 사람들의 복장이었습니다. 1년 사계절 내내 조선인들이 입는 옷, 그 옷은 그가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며 봤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옷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83년 조선에 입국한 칼스는 개항기 한반도 중북부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교역 현황, 특산물, 그리고 산업 실태 등을 세세히 조사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그의 눈에는 조선의 모든 것들이 특별했지만 무엇보다 서양인들과 확연히 다른 옷차림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나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조선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모습 중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줄이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게 가늘게 짠 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 사실 칼스는 무엇보다 그 옷의 질감이 몹시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이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칼스가 말하는 옷은 삼배옷입니다. 워낙 얇고 통기성이 좋아 보이는 삼배를 여름에 입는 것은 당연해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여전히 삼배옷 하나만 입고 지냈습니다. 그에겐 충격적일 만큼 낯선 풍경이었죠. 그나마 형편이 나은 이들이야 목화섬을 넣은 무명 누비옷을 입으며 겨울을 견뎠지만 형편이 어려운 농부들은 겨우내 이 거친 삼배옷 한 벌로 추위를 버텨냈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늘상 접하는 옷차림과는 전혀 다른 조선 사람들의 삼배옷이 이국적인 풍습으로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는 다른 옷감을 구할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했던 가난한 조선 민초들의 애환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삼배를 옷감으로 사용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죽는 순간까지 수의로 입는 민족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배를 옷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시대 이전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신라 경순왕의 장남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며 금강산으로 들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 삼배옷만 입었다 해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마이태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 시대 이전부터 삼배는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복이었던 셈입니다. 거창 삼배일소리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이 곡은 삼배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노동요인데 8차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삼배 길쌈 과정의 고단함을 노래와 함께 흘려보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삼배 길쌈대회라는 여인들만 참가하는 오디션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삼배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배옷을 특히 애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삼배를 만드는 재료 때문인데 그 재료는 다름 아닌 대마입니다. 우리가 마약으로 알고 있는 대마가 바로 삼배옷의 재료인 겁니다. 여기서 삼배라는 이름은 대마의 줄기를 가늘게 찢어 배틀로 짜낸 직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히 마 또는 배라고 부르기도 하죠. 앞서 언급한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 역시 마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마는 주로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줄기 껍질 안쪽에 있는 인피섬유를 사용해 삼배라는 직물을 만들어냅니다. 삼배섬유는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 가운데 가장 길고 튼튼하다는 특징을 지녔는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삼배를 이용해 산업용 밧줄을 생산하기도 했고 그물이나 모기장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길고 강한 성질 외에도 항균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의로 삼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삼배로 감싼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땅속에서 완전히 썩지 않고 그대로 건조돼 누런 황골 상태로 발견된다고 하죠. 삼배섬유 자체에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삼배의 원료 대마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에 포함된 CBD라는 물질이 의학 원료로 활발히 사용되면서 신경성 질환, 염증성 질환, 수면장애, 간질발작, 우울, 암 치료의 부작용 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하면 환각 성분을 지닌 약물만 떠올리지만 이는 대마의 일부 기능에 불과합니다. 대마의 꽃이나 잎에서는 THC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환각 성분입니다. 예전 중증 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었는데 중독성이 상당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성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대마의 진짜 장점이 부각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유엔은 대마를 특히 위험한 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삼배를 잘 활용해 CBD, CBN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키면 해악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대마는 햄프라고 합니다. 햄프에서 환각 성분을 0.3% 미만으로 조절해 추출하면 CBD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료용 대마입니다. 중독성 없이 양리 효과를 내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성분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신경계 수용체의 작용에 염증을 잡고 진통을 완화시키는 유효 성분인 CBD를 이용해 만든 에피디올렉스를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 CBD는 이미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대마를 특히 위험한 약에서 제외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가장 오랫동안 이걸 이용해 옷을 입어왔으면서도 진입이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면 1976년에 발효된 대마관리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죠. 법률에 따라 이를 생산, 판매, 흡연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일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재배가 허용될 뿐입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하도록 허가됐는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2018년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그해 6월 WHO는 CBD 오일은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의 효능이 있다고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 식품의약국 FDA도 CBD 오일이 함유된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를 승인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렵게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이자 의사인 황주연 씨 사연이 보도된 게 합법화 기폭제가 됐죠. 황주연 씨 아이는 약물치료, 식이요법, 그리고 뇌수술까지 했지만 발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남편과 치료 방법을 찾다가 의료용 대마를 알게 됐고 해외 직구로 CBD 오일을 구매했습니다. CBD는 중독성 없이 양리 효과를 내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대마 성분인데 캐나다 등에서는 CBD 오일을 편의점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팔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좋아졌습니다. 뇌파가 안정됐으니까요. 그런데 황주연 씨가 두 번째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구입한 약품을 압수당했죠. 그녀처럼 CBD 오일을 해외 직구에 형사처벌받은 뇌전증 환자 부모들의 사연이 80여 건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속도가 붙었고 결국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다만 의료용으로 필요한 환자들도 너무 비싼 값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현재는 어린이 과자와 노인 간식에 첨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편의점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한국은 2016년에 들어서야 식약처가 껍질을 제거한 씨앗을 안전식품으로 규정했고 2018년 의료용으로 일부 허가한 후 2020년 7월 경북 안동 일대를 산업용 대마 자유특구로 지정해 비로소 산업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대마를 합법화한 것은 그 효능 때문입니다. 특히 그 씨앗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6대 곡물로 환각 성분을 함유한 씨앗 껍질을 벗겨내면 기적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6, 9을 포함 아르기닌, 비타민, 미네랄이 타 식물에 비해 월등히 높고 몸에서 생성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20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죠. 무엇보다 CBD가 엄청납니다. 이 성분이 의료용 대마의 주성분으로 신경계 수용체에 작용해 염증을 잡아주고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뇌전증 환자의 경련 및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등장했고 현재는 신경성 질환, 염증성 질환, 수면장애, 간질 발작, 우울증, 암 치료의 부작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파킨슨 질환이나 대상포진, 크론병,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먹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먹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탈피해서 기름을 추출해 먹는 것인데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햄프시드 오일 또는 대마종 자유로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대마종자유를 건강기능식품, 특히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 식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긴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기타 식물성 유지로 구분하죠. 다만 오메가3,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이 황금 비율인 1대3 정도로 분포하고 있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부터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혈행 건강, 항염을 비롯해 피곤함이 줄었다거나 불면증에 도움을 받았다는 개별 후기가 많은 겁니다. 괜히 타임지가 세계 6대 곡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WHO가 보고서까지 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중에서 식품 대마종자유에 마치 다량의 CBD가 함유된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 CBD는 20mg/kg 이하를 준수할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마종자유의 CBD 허용 함량은 1kg당 20mg 이하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는 몇 년 전에 파이토카바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이라는 제품을 할인 행사로 진행했었는데, 제 메일로 특정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재행사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업체로 직접 연락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도 많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섭취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잠 하나는 끝내주게 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제 채널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원산지는 호주산이고 2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햄프시드 오일 제조사에서 고순도 정제 방식으로 추출한, 즉 다른 첨가물 하나 없이 맑게 뽑아낸 순수 햄프시드 오일 100%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마관리법으로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 제품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통관을 허용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일 텐데요.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 및 여러 SNS를 통해 완판된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2년 전에 진행했던 가격 그대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7박스 제품은 최대 23만원 할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 30일에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2027년 1월 29일까지 넉넉히 드실 수 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진행 예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순수 CBD로 만든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100ml 한 병 가격이 160만원 수준입니다. 광고에 혹하지 마시고 직접 검색해서 효능 등을 찾아보신 후에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번이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제품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댓글로 한정하며 내일 저녁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댓글로 인증 후 이메일로 배송 정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의료용 대마 시장은 약 2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인물은 의외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인데요. 2018년 캘리포니아에 약 5만 평 규모의 대마초 농장을 사들인 그는 2019년 한 방송에서 한 달에 약 8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죠. 타이슨에게도 신이 내린 선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는 신이 내린 선물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